이제 10월 사퇴설이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네. 이재명 대표가 또 총선 승리가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사실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만약에 치른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사퇴할 거예요. 지금 구속되더라도 당대표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술술 나오고 있는데 못 버텨요. 못 버티고 폭발할 겁니다, 당연히. 네. 하지만 지금은 전체 여론에서 사퇴하라가 더 많을지언정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없어요. 비대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와 그런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야당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때 뭐 사실 1주년 기자회견보다는 지금 검찰 소환 시기를 더 약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찰이 4일에 출석하라 다시 통보한 상황인데.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9월 셋째 주에 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무슨 소리야 4일에 와 약간 이렇게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소환 일자를 둘러싼 이 기싸움, 약간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뭐 의도일까요? 양측이 다 의도가 있죠.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검찰이다라고 해서 이 뭐 이제 소환을 요청하는 때나 아니면은 뭐 영장을 청구하는 때나 이럴 때가 다 특별한 의도가 있고 야당 분열 뭐 이런 거를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리고 실제 야당 대표가 바쁜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이 그런 많죠. 예. 일정을 조율해서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는 게 이례적이긴 한데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있으면 사실은 검찰이 소환 일정 아주 뭐 긴급 체포해야 될 사항 아니면은 조율했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룰 브레이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기조가 사실은 이제 룰 브레이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둘 다 좀 보기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월 셋째 주에 나가겠다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8월 말에 받겠다라고 하면은 검찰은 검찰의 일정이 있지만은 최대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검찰에게도 좋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사건건 이렇게 또 검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이게 그냥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윤석열의 호적수 이재명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두 사람을 보면서 룰 브레이킹을 너무 하셔가지고 룰 브레이킹 둘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정치인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 정권이 넘어가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서 수사할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이게 혐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건덕지가 없다. 아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금 억지다. 네. 이러면 여론이 벌써 들고 일어났을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또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뭔가가 연관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럴 때 기소가 되고 수사가 되면 검찰에 가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라.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사법적으로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돌아올 수 있고 건실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또 이재명 대표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이제 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또 핵심 지지층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우리가 양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김도 상김이지만 저는 왜 JP는 권좌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왜 DJ와 YS는 올라왔냐 다 내려놨거든요. 네. JP는 그랬어요. JP는 오히려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몽리를 부립니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날 괴롭히지 마라. 네. 약간의 내려놓지 못하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아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DJ는 뭡니까? 네. 박정희 정권에서 숱한 이 고초를 겪을 네. 때도 또 전두환 정권에서도 결국 그걸 보고서 심지어는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본인의 기회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영국을 다녀와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거든요. 그때 DJP를 합니다. 자기 걸 내려놓고 JP 그러니까 김종필과 박태준에게 조금 더 이익을 많이 주겠다. 나누자. 그럴 때 자기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Y에서도 가택 연금이 됐을 때 너무 멀리 갔어. 지금. 아니 그 이야기를 이건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택 연금이 됐을 때 그냥 단순히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YS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 예. 얘기를 알려줬어. 난 몰랐어.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이후부터 이야기할 때는 뉴진스와 아이브 이야기만 할게요. 알겠죠? 뉴진스라고 아이브로 지금 정치를 설명하시면 제가 진짜 YS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YS 성대모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네네네. 그때 YS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택연금을 딱 당했을 때 정말 국민들에게 절절한 YS가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것을 감대하는 걸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몸은 가둘 수 있을정 내 마음은 가둘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시다. 에이 마이너스 100점. 에이. 권율리 너무해. 아무튼 네네 다시 돌아오셔서 네네. 끝. 아니 끝이에요? 다음 질문. 급종류의 당황. 사상 초유의 진행 오늘. 네. 아무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예상했던 대로 이제 9월 체포 동의안이 이제 9월에 이제 표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아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보면은 민영배 의원은 뭐 그 전에 이미 체포 동의안 거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연찬회 그러니까 워크숍에서는 심청이 인당수에 뭐 빠져들어 왕비가 됐듯이 본인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메시지는 이렇게 좀 당 내에서도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갔을 때 민주당 쪽이 좀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런 좀 의구심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결과를 한번 예측을 좀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개그맨이 아닙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일부는 개그맨이 아니고 생각할 재밌게 해주시려고. 네. 이제 KBS 본업으로 뭐 돌아오셔서 25기 개콘 출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려요. 그래서 서른호 의원은 다른 것보다 본인의 지역구가 사실 서른호 의원이 성장한 곳은 경상도입니다. 그런데 네. 경상도에서 본인이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부천인가요? 네. 여기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요즘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수도권. 네. 그 DJ에 내려놓는 것을 봤던 사람이 바로 동교동계의 거의 막내급에 해당되는 서른호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서른호 의원이 그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 내려놔.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어. 그래 임당수의 몸을 던진 심청이 그래서 그 물에서 죽은 게 아니야. 다시 구해져서 왕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해됐죠. 큰 그림. 그렇죠. 네. 뉴진스가 됐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슨 맥락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여론을 생각하면 네. 가결을 시켜야지. 이럴 때 내려놓는 게 뭐냐? 이재명 대표의 감동적 연설은 이런 거예요. 네. 그 어떤 소환이 와도 나는 감당하겠다. 그리고 당원 동지들, 우리 민주당 또 의원들은 한 표 열애 없이 가결을 시켜라. 나를 밟아라. 나는 그 여러분들의 저려 밟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민들레처럼 미나리처럼 피어나겠다. 그래야 이게 감동이 오는 그래야 거예요. 된다. 지지율이 5에서 7%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네. 되면. 그런데 지금 뭐 민영배 의원은 아예 투표를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친명과 비명이 체포 동의안이 회기 중에 올 때 경론을 거치면서 서로 간에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겠구나. 네네. 이걸 이제 염려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프로디테님이 이런 거 숫자 맞추는 거 김준일 대표님 잘하신다고. 아 예. 민주당의 약간 체포동의안 상정시
민주당 근데 분위기. 이거는 네.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민영배 의원은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예를 네. 들면은 이거를 투표를 성립시키지 못하면은 그 투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돼요. 재당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네.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숫자를 봤을 때 한 30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를 해도 이거는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죠. 이건 네. 이런 전략 자체가 불가능한데 내가 이재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막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네. 대표가 방금 얘기했듯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당원을 위해서 우리 당과 당 동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다들 투표 뭐 이제 체포동의안 뭐 가결에 동의해 네. 주십시오.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연출을 하려는 이제 밑밥을 깔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를 맞추는 게 좀 너무 가변성이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부결시키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결이 높은데 네. 가까스로 가결 될 것 같아요. 가까스로. 가까스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부결을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네. 한 뭐 이제 전체 의석수나 참여수를 봤을 때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르겠으나 한 뭐 100, 그러니까 가결과 부결의 차이가 네. 가결이 한 10표에서 15표 많은 정도로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10표에서 15표 구체적인. 저희가 자꾸 이제 저희 패널 저희 대표님 소장님을 너무 이렇게 시험대에 많이 올리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 번만 더 지금, 올리면 네. 지금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는 네. 가결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부결이라고. 좋다. 어떤 맥락으로? 캐삭방. 저는 오히려 가결을 예상한 그 차이보다도 더 큰 수치 차이로 완벽한 투표수 부결. 차이로 부결이 된다. 오히려 더 왜 부결이 그럴까요? 되고.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면전을 이제 오히려 선포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이제 1+1이 100이다. 네. 전쟁이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메카시다. 메카시다. 네. 메카시의 한생이다. 네. 이러면 이제 오펜하이머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죠. 이런 다 죽어? 상황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나올 민주당 내에서의 이 글자는 가보다는 부가 됩니다. 오히려 부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인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뭐 또 다른 맥락이니까.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또 자꾸 시험대에 올리게 되는데 이제 10월 사태설이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네. 이재명 대표가 또 총선 승리가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사실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만약에 치른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승리가 쉽지 않다. 쉽지 저는 않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사퇴할 거예요. 저는 캐삭방 하자. 캐삭방 이것도. 지금 뭐. 사퇴한다의 그 시점의 문제지. 네네. 10월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11월 아니면 12월. 아, 예, 10월, 이때 11월. 사퇴를 다 할 것 써놔야지.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구속되더라도 당대표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못 버텨요. 못 버티고 폭발할 겁니다. 당이.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퇴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아마 접어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 이익에 머물렀던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 될 새로운 거예요. 국면이네요. 예. 네. 저는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다.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거라고 봐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지층에서. 하지만 지금은 전체 여론에서 사퇴하라가 더 많을지언정 네. 더불어민주당 아니잖아요. 지지층 네네. 내에서는 없어요. 한 70%가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정도 지지층, 나오겠죠? 네네. 지지층입니다. 지지층 내에서는 사퇴하지 말라예요. 네. 그 이야기는 설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가서 구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구속이 된다고 해서 형이 최종 선고되는 건 어차피 네.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 저는 옥중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이 되면 이제 옥중이기 네. 때문에 옥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최종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저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실제로 비대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제도 없다. 이낙연 네, 전 네.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나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나 다른 사람이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친명해서 거부를 해버리는 아예
우리는 그러면은 다른 당으로 생각하겠다. 그럴 수도 이래 버릴 있다. 가능성이 네네.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이 끝이 났는데 이거 제가 안 여쭤볼 수 없어서 딱 네. 30초씩만 여쭤보면 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어제 부결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상 뭐 약간 들어보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약간 제동을 건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민주당했다. 민주당했다. 뭐 이제 방탄정당, 네. 뭐 이제 내로남불 정당,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 정당, 네. 뭐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의원들이 좀 뭐 간과했거나 아는 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과하다라는 게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보면은 그때 김남국 사태 터지고 특히 2030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민주당이 많이 떨어져. 전체 지지율은 그랬었죠. 별로 네, 큰 차이가 네. 없는데 2030 이번 짧게만 쓰면 다음 총선은 투표율이 어느 정도 선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승리가 영향을 받을 건데 네. 특히 투표율의 가장 큰 진폭이 큰 사람들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이 진폭이 큰 사람이 역대 총선에서 2030이었거든요. 네. 이거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빠져도 크게 안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30%포인트씩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찍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초점을 맞추면 이재명이 제명 안 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민주당을 위해서도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부활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부활할 비단 주머니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잃게 됐다. 왜냐하면 이럴 때 오히려 읍참마속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살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저도 제 살덩어리를 끌어내는 안 돼. 그게 안 돼요. 네. 끊어내는 그걸 해야 그때 사람들이 다르다. 배 수장이 저 이미지가 자신의 그 몸에 붙어 있는 고기 덩어리를 끊어내는구나. 네네. 그럴 때 감동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 네. 그 이야기는 저는 결국 이게 누적돼서 어느 순간 코인 리스크는 이건 안 돼. 이건 아닌데 네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떨어져 나가게 버리는 네. 떨어져 나가버리는 결국 네네.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단 주머니 백홍청 네. 백홍청 삼색깔 중에서 저는 하나를 잃어버렸다. 청주머니를 하나 왜냐면 청주머니가 큰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색깔이 청색이거든요. 네. 청주머니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